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할 차례죠? 교재로 가시면은 경기 변동하다 말았죠. 교재로 가시면 아마 124페이지 할 차례 맞죠? 그죠? 124.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경기의 순환 국면, 내국면과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죠.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경기의 4개의 순환 국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기의 4개의 순환 국면, 4개의 국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배웠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4개가, 자, 어떻습니까? 구태, 하향, 상향, 회복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4개의 국면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페이지 127페이지로 가시면은 127일에 안정시장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4개의 순환 국면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도 부동산도 항상 경기가 안 좋아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좋아질 수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죠. 그죠? 경기가 그냥요.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죠. 그래서 4개 국면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경기가 이렇게 중간에 경기가 있다면 4개의 순환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순환을 해서 4개의 국면마다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데 꼭대기점이 무슨 점이죠? 정점이죠. 그죠? 정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개의 국면이 있다. 꼭대기점이 정점이고 바닥점이 무슨 점이에요? 저점이죠. 이렇게 저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4개 국면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2개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습니까? 상향시장은 이제 호황이라고 했죠. 뭐라고도 한다? 호황이라고 하고 상향 다음에 하향이 와요. 후퇴가 와요. 후퇴가 오고 여기가 하향이 되죠.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불황이라고도 하고 불황이라고도 하고 하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냥요. 회복이 와요. 회복이 오죠. 그래서 회복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기가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확장이라고 했죠. 뭐라고 했다? 확장. 여기를 수축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국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시되는 게 항상 중시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중시현상.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쪽은 가격이 올라가고 이쪽은 가격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니까 왜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매도자는 팔려고 해요. 거래를 미루려고 그래요. 미루죠. 그죠? 그건 누구 중시예요? 매수자 시장이에요. 매도자.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자는 자꾸 팔려고 하는데 매도자는 팔려고 합니까? 거래를 미룹니까? 미루니까 매도자 중심으로 가야겠죠. 근데 떨어지면은 매수자가 살려고 그래요.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죠. 그럼 누구 중시죠? 매수자. 그죠? 그럼 매도자는 자꾸 이제 팔려고 하고 매수자는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중개업자라면 그러면 누구 중시로 가야 돼요? 매수자 중시로 간다.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잠깐 넘겨보시면은 경기 변동의 그 측정 지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로 가시면은 12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8로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가볍게만 보시는데 우리가 부동산 경기의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입니다. 그래서 경기의 3대 측정 지표로 보는 게 제가 이제 앞에다 기억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3 기억. 그럼 우리가 건축의 양이라는 게 있나요? 건축의 양. 그럼 건축의 양은 우리가 이 건축에 대한 이 생산량을 얘기를 해요. 그럼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지표고. 그럼 공급만 늘어나야 돼요? 수요도 늘어나야 돼요? 수요. 거래량이라는 데가 있죠. 그죠? 거래량. 거래량은 이제 주택의 소비량을 얘기하니까 수요 지표를 얘기합니다. 근데 가격도 안 올라줘야 돼요? 올라줘야 돼요? 올라줘야 되죠. 가격에 대한 변동도 하나의 지표로 본다. 그래서 보조 지표로 사용을 해요. 그럼 지표가 하나만 올라가야 돼요? 종합적인 게 좋아요? 종합적인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건축을 허가한다. 보통 착공한다. 완공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허가는 아직 건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미리 이제 예측하니까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 많은 거니까 동행.
그 다음에 나중에 확인하는 거니까 이걸 후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의 단순 지표가 좋아요? 종합적인 게 좋아요? 종합적인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지금 이 128페이지 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한 세 번째 줄에 파란 색깔이 하나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 경기 위주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되 인근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 대체 경쟁력 있는 유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함께 고려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인근 지역만 봐야 돼요? 유사 지역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확인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확인 예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5번을 한번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분석 대상 지역이 인근 지역에 한정된다? 한정되는 게 아니죠. 그럼 유사 지역도 그냥 고려해야 돼요. 고려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정돼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지역도 고려해서 우리가 동일수급권이라는 거 예전에 간평에서 배우셨죠?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좌측에서 보시게 되면은 파란 색깔을 보시면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측정하여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럼 단순 지표가 좋습니까? 종합적인 게 좋습니까? 종합적인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급 지표라는 게 있나요? 네, 밑줄만 쳐보세요. 제가 아까 건축 예양이 공급 지표라 했죠. 그래서 건축 허가 받아서 허가량, 착공량, 그 다음에 완공량, 그 다음에 미분양 물량 등 통계 자료로 제시되기 때문에 비교적 파악이 용이하여 널리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보통 건축량 가지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수요 지표라는 게 있나요? 제가 아까 거래량은 수요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택지의 분양 실적이라든지 공실률, 공과율 다 수요 지표에 들어간다. 그래서 경기 측정에 유용하게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그냥 등기를 해요. 등기 신청 건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준하여 발표가 된다. 이렇게까지만 보시고, 밑에 가시면은 보조지표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파란 색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부동산 경기가 반드시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데 건축 자재값이 올라가서 건축 원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투기적인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러분들 투기 세 번째 줄에 찾으셨어? 투기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요? 일시적으로 상승해요? 실수예요? 가수예요? 거품 가격이죠? 그럼 지나면 확 떨어지잖아. 그럼 투기가 됐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경기가 좋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우리가 두 번째 경기를 판단하는 따라서 보조지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격 그 자체만 평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거의 보조지표다. 그렇게 해서 가볍게만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 페이지 오셔서 다시 오셔서 페이지 우리가 124페이지로 오시면은 124페이지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124페이지 보시면 저번 주에 거기에 이번에 두 번째 파란 색깔이 있죠. 밑줄 쳐보세요. 주택 거래량이 지난 2월 저점을 찍어서 회복기에 접어들었죠. 그죠? 그럼 저번에 이거는 계절적이었어요? 순환적이었어요? 순환적이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뭐가 시험 문제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그럼 어떻죠? 우리가 경기를 따라서 아까 이 세 가지의 측정 지표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기는 떨어져요. 여기는 다 올라가요. 여기는요. 내려가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글씨로 봤을 때 매도는 떨어집니까? 매도는 올라갑니까? 매수는요. 떨어지고 확장은 올라가고 수축은 그 다음에 회복은 후퇴는 이렇게 놀라거나 그렇진 않죠, 그죠? 그다음에 호황은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강사가 11월 달이 제일 재밌어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어머나 신기하다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빨리 지나가라, 야, 그죠? 이렇게 이제 재밌지가 않아요. 그럼 회복은 올라가죠, 그죠? 그럼 떨어져서 올라가니까 누구에서 누구로 가요? 매수에서 매도로. 얘는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고 하셔야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금리를 아시죠, 그죠? 금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공실공가라는 게 있죠.
그러면 집이 비어있는 게 그냥이요 공가율이에요. 공가율 집가짜를 써서. 사무실이 비어있는 게 공실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얘네들은 반대 지표예요. 그죠? 똑같이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그 무슨 말이냐? 가볼게요. 자, 우리가 경기가 아주 좋다는 것은 건축량, 거래량이 막 올라가죠. 그럼 돈 빌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쉬워서 그래요?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다는 거예요? 낮죠? 낮아서 많이 참여를 하죠. 그럼 금리가 높다, 여기는 낮다. 낮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이자 돈 빌리기 어렵잖아요. 그럼 금리가 낮아요? 금리가 높아요? 높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놔기만 팔리기 때문에 공실공가가 줄죠. 근데 여기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우리가 1, 2월 달에 감정평가를 잠깐 봤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할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을 갖고 와요. 과거의 사례 가격. 그러면 과거에 그냥 있어요. 거래 사례예요. 그럼 거래가 됐죠. 그래서 요거를 따지는 것을 따라서 비교 방식.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1, 2월 달에 비교 방식이라는 걸 잠깐 배웠죠. 비교해서 얘를 평가하거든요. 그죠? 그럼 봤을 때 얘는 그냥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만약에 20억이었으면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전 가격은 나한테 무슨 가가 되죠? 하한가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하향시장은 떨어지고 있죠. 그럼 이전 가격은 무슨 가? 상한가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같이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손을 들어보세요. 그럼 매도시장은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건축량이 늘어납니까? 거래량도 가격도 올라가죠. 그런데 자 상향시장은 돈 빌리기가 쉽죠. 그럼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낮고 공가율도요. 낮고 과거는 현재에서 무슨 가? 하한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떨어집니다. 매수자 시장은 하향시장이죠. 보시게 되면 건축량도 줄죠. 대답해 보세요. 거래량도. 가격 떨어지죠. 근데 공실률은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금리도 높고 과거는 무슨 가? 상한가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출제위원들은 같이 움직이는 걸 내겠어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겠어요? 반대로 움직이겠죠. 아시겠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나 이제 집에 가서 연습하시는데 시험장 가서 막 이러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막 이러니까 뭐 장애인은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그럼 부동산도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네 개의 국면이 있어요. 순환 국면이. 순환 국면이 있는데 네 개의 국면이 있는데 특수 국면이 따라해보세요. 안정시장. 그럼 안정시장은 어떤 거냐면 안정시장은 자 우리가 역세권에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24평 소형 아파트가 지금 만약에 2억인데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거는 불황에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불황에 강하죠. 이런 시장을 따면서 안정시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수도권의 경기가 안 좋더라도 명동, 종로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불황이 안 뜨는 게 안정시장이에요. 그럼 안정시장은 가격이 그냥이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가벼운 상승을 하죠. 그럼 안정시장은 순환이에요? 순환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어때요? 이거는 부동산 고유에 나타나는 시장이죠. 독립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 투자라는 건 정점에서 하는 게 나아요? 저점에서 하는 게 나아요? 정점은 뭐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후퇴. 그럼 상향 다음에는 하향이 옵니까? 후퇴가 옵니까? 후퇴가 오고 상향은 투자의 적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저점이 투자의 적기 하죠. 그럼 저점을 지나면 회복도 하나의 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저점 나오면 그냥요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보통은 회복부터 나와요. 뭐부터 나온다? 그럼 저점을 찍고 투자하게 되면 따보세요. 회상. 그걸 회상하니까 굉장히 좋죠. 그럼 나중에 이익이 생기니까 따보세요. 후하다. 그럼 따보세요. 회상 후하.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갈게요. 자, 밑에 가시면은 124페이지 이 저자도 확장 국면의 회복 시장부터 해 놓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가라는 대로 자 갑니다. 지금 니은번에 보시면은
자, 손 들어보세요. 경기가 회복하지만 정책금리가 그냥입니까? 인하합니까? 인하. 돈 빌리기가 쉬우니까. 디귿에 보시면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수에서 매도자로 바뀌죠. 찾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수자를 구매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 매도자를 판매자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은 가격이 점차 그냥입니까? 상승합니까? 회복시장에서의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회복도 과거는 무슨 가가 되죠? 하한가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반전되니까 여기가 이전 가격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기준 가격이 된다. 그 다음에 하한선이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전국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이다. 개별적으로. 그 다음 오른쪽에 가시면은 비읍 손 들어보세요. 얘는 오히려 그냥입니까? 공실공가는 점차 감소를 합니까? 감소를 하고 이번에 상향시장이 있어요. 그럼 상향시장은 니은의 파란 색깔 누구 중시 시장이에요? 매도자. 디귿 지속적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도자는 팔려고 해요. 거래를 늦춰요. 매수자가 땡기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가시면 상향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무슨 선? 하한선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수축 국면은 떨어지죠. 그 다음에 후퇴도 어떻습니까? 기억해 보시면은 가격 상승이 더디다가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거나 자 반대로 손들어 보세요. 공실공가는 그냥입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지고 니은에 보시면 두 번째 금리도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회복은 그냥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후퇴는 빠르다는 걸 저번에 했었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과거의 사례각은 새로운 거래에 무슨 가가 되거나 기준가가 되거나 무슨 선? 상한선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누구 중시에서 누구 중시로 바뀌어요? 매도에서 매수자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비읍번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후퇴도 대출금리가 굉장히 상승하죠. 반대로. 그 다음에 하향시장 갑니다. 니은. 하향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무슨 선? 상한선이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주도시장은 누구 중시죠? 매수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자 시장이 유인하는 시장이 됩니다. 그 다음 비읍번을 가시면은 어때요? 하향시장은 조금 어떻을까?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겠죠. 나중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자 밑에 확인 예제 문제 하나 있죠. 그럼 2번으로 갈게요. 시간 관계상. 이번에 상향시장이 있나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는 현재 시점의 새로운 거래 가격이 무슨 선? 하한선이 되겠죠. 2번이 틀렸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안정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정시장은 아까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나 우리가 이 우수한 점포 같은 경우는 불황을 잘 타요? 불황을 잘 안 타요? 그럼 1번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에서만 고려되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불황에 약하다, 강하다.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잘. 그럼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시장이다. 안정시장은 경기 순환의 모든 국면에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순환 국면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순환에 따른 분류는 아니고. 근데 무관하진 않죠. 경기가 좀 좋으면 좀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안정시장은 유효수요와 같은 가수요예요? 실수요예요? 진폭이 안 크죠? 평산이 꾸준히 거래되기 때문에 실수요로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안정됐고 완만한 상승이고 3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역세권 같은 소형 아파트는 1년 전이라도 지금 거의 안 떨어지죠. 그럼 예전도 그냥입니까? 2억이고 지금도 2억이죠? 그럼 거기에 자, 안정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에서 신뢰합니다 라는 무슨 기준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찾으셨습니까? 지금 거래가 거의 되는 가격이 꾸준하게 그 가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4번에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개물권의 의뢰에 접수와 관련해서 안정기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매각 의뢰와 매입 의뢰의 수집이 더 같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넘겨보세요. 안 한 것들 이제 할게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아마 페이지 가셔서 교재
페이지 12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9페이지로 가시면은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안 했죠? 오늘 할게요. 하는데 출제 빈도는 거기 보세요. 우리가 21, 23, 24, 25, 27, 29 찾으셨습니까? 그럼 자 느낌 봐봐요. 25, 27, 29 있나요? 짝수 자리에 나와요? 호수 자리에? 그래서 올해는 무슨 달이야? 그럼 나올 가능성이 좀 작은데 또 안 나온다고 볼 수는 보장 못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24에도 나왔어요. 찾았습니까? 분석을 갖다가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이거, 야, 홀수로 가면 안 되겠다. 그죠? 짝수도 좀, 애가 좀 어떻습니까? 23 연달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보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아직은 이 거미집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130페이지 가시면 수렴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오른쪽에 발산형이라는 게 있나요? 순환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주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아니면 순환형이냐, 요 물어보는 게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같다 그랬어요? 반대라 그랬어요? 탄력성, 그죠? 그럼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양의 변화죠. 기억나세요? 탄수화물 먹으면 그냥요, 옆으로 퍼져요. 양의 변화죠. 맞아요? 그러면서 비탄력. 비타민 먹으면 키가 커지죠. 그럼 그냥요, 기울기가 가팔라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탄력성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력성과 기울기는 같다, 반대다? 반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넘겨보세요. 거미집으로 갈게요. 거미집 있어요? 참 학교는 어려워요. 곤충도 나와. 개미야, 거미야. 거미죠. 하여튼 미치겠어. 어려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미집 이론을 처음 해요, 제가. 저도 긴장돼요. 처음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긴장되시죠? 처음. 거미집. 합니다. 그럼 스파이더맨이 이겼다? 에치캐리 이겼다? 에치캐리 이기는데, 에치캐리가 1900년 초반에 농업 경제학자였어요. 그죠? 그럼 경제학자다 보니까 수요 공급을 알죠? 그래서 그 당시 1900년 초반에 옥수수 가격 파동이 나타납니다. 가격 파동. 배추 가격이 막 폭등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럼 가격이 막 폭등과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불안전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옥수수 하면 우리나라에 안 맞으니까 마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늘. 그래서 농산물에 적용이 되는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에치캐리가 그 수요와 공급의 시차를 봤어요. 수요와 공급인데, 우리가 시간적 갭, 시차를 본다면, 자, 우리가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격 보면 즉각 사서 즉각 그 가격을 보고 반응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탄력적이에요. 근데 공급은 마늘이라는 게 바로 나와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죠. 맞습니까? 그럼 일정한 기간 후에야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차가 없는데, 자, 얘는 시차가 없는데 공급은 시간적 갭이 있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자, 마늘이라는 자체가 수요자가 마늘 가격 보고 바로 즉각 반응하죠. 그렇죠. 아줌마한테 마늘 얼마야 그러면서 물어봐갖고 얼마나 그러면은 맞으면 좀 많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잖아. 마늘 가격 다 물어보고 나서 뭐 내년에 올게요 하면 아줌마 마늘 던져버리죠. 그죠? 그러면 수요는 그냥요 즉각 반응해. 가격이 그냥이야 굉장히 탄력적이야. 탄력적인데 공급자들은 이 마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농부가 마늘 바로 심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걸려요. 그런가요? 그럼 올해 어떻게 돼요? 심어서 내년에 내다 팔죠. 내년에 팠더니 갓돌이만 심었다? 다 심었다? 온통 마늘이 쏟아져 나와요. 초공급이 돼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을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가격이 폭락한 걸 보고 갑돌이 일당들은 마늘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죠. 그 다음에 궁금하니까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됐지? 올라가 버려요. 다 안 심으니까. 그렇죠? 그럼 또 오른 거고 마늘 안 심는다 또 심는다? 밤새겠다 얘. 그럼 그냥요 이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제가 이제 경제학도 강의하는데 옛날에는 경제학에서 먹혔지만 지금은 얘가 있을 때는 폐쇄 경제였어요. 그죠? 그러면 마늘을 수입을 못 했거든요. 근데 폐쇄 경제예요? 이제는 개방 경제예요. 그럼 마늘을 수입하면 이게 안 생기죠. 대답해봐요. 근데 더럽게 부동산은 외국 주택을 수입할 수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이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냥이다 시차가 있다. 시차가 있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착공하는 마음까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럼 가격 오른 거 보고 막 건설에 신나지? 얘기해봐요. 막 신나갖고 막 졌는데 나중에 그냥이야 미분양이 속출해. 다 신문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공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농산물에 적용하는 게 부동산에 접목돼 갖고 재수없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안 맞는 게 요즘은 수요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예측을 안 하고 공급자가 미래를 예측한다, 예측하지 않는다. 않고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따가 시장 파트를 가겠지만 공급은 단기에 공급이 쉬워요? 공급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단기는 공급이 안 돼요. 신축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공급이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가격이 그냥요 폭등을 해요. 그러면 이따가 문제 풀 때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왜곡되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 가격을 보고 갑돌이 일당들은 공급을 하죠. 근데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가? 그럼 공급자들은 예측을 한다, 미래를 예측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그걸 믿고 공급을 했더니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런 시간적 갭이라는 거죠. 그럼 수요가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미집이라는 자체가 나오는데 이쪽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거미집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넘기시면은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지금 보고 계셔요? 그냥 그래프만 보시면은 얘가 거미를 키운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다가 거미집을 발견한 거죠. 그래요? 어떤 분은 어머 교수님 이게 거미를 키운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다가 거미집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딱 그리게 되면은 가격하고 양이면은 자 우리가 공급하고 수요가 있어요. 균형을 딱 이루어야지만 딱 우리가 안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프 갖고 장난치진 않으니까 들어보시면은 자 우리가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가격이 폭등을 하죠. 그럼 갑돌이와 일당들은 마늘 안 심어요, 마늘 심어요. 그럼 다음에 심으니까 완전히 초강급이 되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럼 다음에 안 심죠. 그럼 다시 또 초과수요가 돼요. 가격이 또 올라가. 어머 이거 그냥이야 거미집이야. 거미집이라고 해요 그냥.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죠? 이렇게. 그러면 계속 제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반복을 해요.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학적인 정태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태적이에요. 동태는 명태를 올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갔다는 이 어떨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가다 보면 그냥입니까? 과정이 있습니까? 제가 버스 타고 가서 내려갖고 뭐 우동을 먹고 이렇게 막 가정이 있죠. 그 가정을 나타내는 계속 움직이니까 정태다, 동태다. 동태. 정학적이 아니라 동태적인 거예요. 동학적이라는 거죠. 그럼 정태 찍으셔야 돼? 동태 찍으셔야 돼? 동태. 맞아요? 근데 왜 동태냐는 안 물어봐요. 논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맞히냐면 지금 얘가 3개가 있어요. 거미가. 3마리 있어. 몇 마리 있다? 그 3마리를 지금 키우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8시쯤 애들이 호프 마시러 나오라는 거야. 그죠? 호프. 그러니까 술 마시러. 그래서 나 거미 키워 연구하는데 어떻게 하니 했더니 야 그거 냉동실에다 얼려놔 그러는 거야. 그럼 정태 찍어 동태 찍어? 어떻게 알았어? 얼리니까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뭐 나도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미집은 그냥입니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안 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칠판 주기는 따라해봐요. 공산품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이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이야 바로바로 생산이 돼. 공산품이야 농산물에 적용돼. 부동산에 적용이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럼 펜 들어보세요. 자, 전 페이지 갑니다. 가셔서 파란 색깔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위에 가시면은 파란 색깔이 있어요. 부동산의 공급은 그냥이야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좀 길어. 그럼 수요보다 더 비탄력적이죠.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럼 공급이 그냥입니까? 일정한 시차가 있습니까? 시차가 있고 세 번째에 동태적인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정태야 동태야. 왜?
그렇지. 시간이 비교하면서 흐름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태적인 분석이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보시면 동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정학적이 아니라 동학적이다, 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예측 캐리가 이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양가 2번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농산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공산품에 적용되어 농산물에 적용돼요. 농산물. 근데 부동산에 이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럼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수요 있어요, 수요? 수요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래서 올해의 수요량은 그냥입니까? 올해 가격에 의존합니까? 찾으셨죠, 그죠? 바로바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면은 수요는 그냥요, 즉각 반응이에요. 가격이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넘겨보세요. 공급이 있어요? 그럼 공급량은 전년도 가격에 의존하죠? 그럼 미래를 예측한다, 예측하지 못한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면 공급량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반응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럼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 부동산도 착공에서 완공까지 그냥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죠. 자, 2번, 파란 색깔. 그럼 공급자가 언제나 현재의 시장 가격이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걸 전제로 하죠? 맞나요? 그럼 여쭤볼게요. 미래를 예측해요? 예측하지 못해요? 그럼 항상 주어진 현재의 가격에만 반응하지 미래의 공급량을 결정하지 예측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 그럼 2019년도의 생산량은 어느 가격에만 의존한 거야? 2018년 가격에 의존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넘겨보세요. 미리 이제 132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에 적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밑에 파란 색깔 보세요. 자, 부동산도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공급의 시차가 있죠. 그럼 신규주택 공급, 초과 공급에 따른 미분양 현상을 이해하는데 활용된다는 게 있나요? 그 오른쪽에 3번에 가시면은, 자, 요걸 이렇게 아까 접목시켜 볼게요. 아까 가격이 오른 걸 보고 갑돌이만 심어요? 다 심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엉통 초과 공급이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 주택시장도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과정을 거치면서 균형 수준을 회귀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는 거죠. 찾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밑줄 쳐보세요.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균형을 벗어나서 수급 불균형이 상태가 되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폭등을 합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죠. 다시 가격이 또 회귀될 수가 있는데 체크하시고, 양가로 2번에 가시면 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거미집이라는 것은 주거용보다는 상고업용에 더 강하게 적용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거미집은요, 공급이 돼서 그래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주거용과 상고업 중에서는 주택은 이동하기가 쉽고 공급이 잘 되죠. 상고업용은 용도 전환이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우리 학원을 이거를 상가에 있는 우리 삼겹살집으로 바꾸기 어렵잖아. 그럼 공급이 더 어려운 상고업용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상고업용 부동산에 주거용보다는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고업용에 더 적용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문제는 한번 풀고, 그럼 아까 제가 넘기셔서 130페이지로 가보세요. 130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 제일 잘 나온다 했죠?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하나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다면, 좀 전에 제가 요걸 그린 게 수렴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중에서는, 자, 우리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자가 더 유리해야 수렴형으로 가요. 그러면 수렴형이라는 것은 가격이 밖으로 나갑니까?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죠. 맞나요? 그럼 제가 기울기는 같다 그랬어요? 기울기는 반대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가 있으면은 공급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크다? 공급. 그럼 밑에 가시면 이 저자 수렴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수요가 탄력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죠. 2번,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다고 되어 있죠. 찾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면 무슨 형? 수렴형. 근데 공기가 더 크면 수렴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수탄 수렴, 공기 수렴.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은 무슨 형이고? 수렴형이고,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면 0.3이면 플러스 0.3으로 고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오른쪽에 발산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발산형은 자, 요건 이제 그림까지는 그릴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는 수탄보다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큽니다. 커서 기울기로 본다면은 수요의 기울기가 더 커요. 공급의 기울기보다. 자, 그러면은 이건 따보세요. 발산형. 발산형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파란 색깔만 보세요. 이건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발산형이죠. 불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건 따보세요. 공탄발.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무슨 형? 발산형이라는 거죠. 수기가 더 크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순환형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형은 그냥요. 이 크기가 같아요. 같죠? 같다면 자,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수탄하고 공탄이 있는데 자, 이게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기하고 공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따라서 순환형. 그럼 순환형은 그냥입니까? 크기가 같습니까? 그럼 같은 걸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자, 좀 연습하도록 갈게요. 따라서 수탄수. 수탄수는 뭐의 탄력성이 클 때? 수요의 가격의 탄력성이 클 때 무슨 형? 수렴형. 이렇게 수가 나오고. 따라서 공탄발. 공포탄을 이렇게 발사할 수 있죠. 한 20년 전에 하면데 안 먹히네.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넘겨보세요. 쉬운 거부터 풀게요. 154페이지로 가죠. 154페이지 가시면은 탄력성부터 쉬워요. 탄력성은 자, 거기 보시면은 지금 154페이지에 29번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갈게요. 다음 제시된 조건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미집의 A, B의 모형 형태는 어떻게 되냐? 자, 같이 한번 풀어보죠. A 부동산 있죠? 그러면 A 부동산은 자,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탄력성에 대한 숫자가 있죠? 요 숫자가 클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1.1이 커요? 0.9가 커요? 그럼 누가 커요? 좀 도와주세요.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죠? 공급보다. 그런가요? 그럼 무슨 형이 될까요? 수렴형이 되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갖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A는 수렴형이죠? B로 가볼게요. B부동산은 수요의 탄력성이 얼마예요? 0.9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이 1.3이죠? 그럼 1.3이 더 크죠?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잖아요. 그 무슨 형이죠? 발산형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 정답이죠. 이런 거는 아예 맞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위에 기울기도 있긴 하지만 넘겨보시면 기울기의 대표적인 문제가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132페이지로 가보세요. 132페이지로 가시면은 132페이지로 가시면은 확인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기울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거기 여러분들 마이너스 0.8, 0.3, 0.6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다 플러스로 고쳐주세요. 플러스로.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일로 와보세요. 같은 거부터 찾으세요. 0.3, 0.3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다 플러스로 고치라고 얘기했나요? 같은 건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형이에요? 순환형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아까 제가 따보세요. 공기 수렴. 공기가 더 크면은 수렴형이죠. 그 다음에 요건 수기가 더 크잖아요. 그럼 발산형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이건 찍어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얘도 찍고 쟤도 찍고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만 제가 이제 155페이지로 가시면은 이건 이제 다음에 해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155페이지 가시면은 30번이 하나가 있죠. 이거 제가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건 광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내일서부터 기출문제 특강 들어가죠.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들으시는 게, 자, 우리가 어떻죠? 수능의 국영수라고 아시죠? 국영수. 그럼 우리도 공인중개사도 그냥이야 국영수가 있어. 그다음에 민계공. 그 민이 뭐죠? 민법. 개가 개론. 공이 공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와 2차 중에서는 1차를 합격해야지 2차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1차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죠? 잡고 2차 과목에서 가장 중요 과목이 공법이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기출에서 출제가 돼요. 무슨 문제에서 나온다? 기출. 30회가 올해 30이죠. 그래서 29, 28, 보통 27, 보통 이제 3개년도를 가지고 이제 보는 그 우리 출제원도 있지만 한 5개년도를 보고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꼭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왜냐면 그 지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기출됐던 지문들을 많이 보셔야 시험장 가셔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활용해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해 갔죠? 그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 기출 문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 문제가 또 어려워요. 계산 문제가 요 계산 문제도 야매가 있고 유튜브 같은 거 올려놓은 거 좀 들으시나요? 못 봤어요? 이제 아마 올릴 건데 이제 물론 이제 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출 특강을 좀 반드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받으시면은 넘겨보세요. 프린트를 가시면은 우리 시장 파트로 이제 프린트를 옆에다 두시고 천천히 이제 시장 파트를 다시 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볼게요. 교재로 가시면은 일단 페이지로 가셔서 아예 확 넘기셔서 페이지 162페이지로 아예 갈게요. 162페이지 가셔서 아예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게요. 162페이지 찾으셨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별표가 쳐 있죠?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는 아예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딱딱 찍어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이에요? 특성이야? 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얘기는 국지성은 지역마다 같아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럼 따라서 부동성. 기억나시죠? 이 부동성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요거는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죠. 같다, 다르다. 그러면 전국의 부동산이 똑같아요? 달라요? 자, 수도권은 지금 경기가 좋은데 지방은 안 좋죠? 우리가 만약에 서울하고 일산이 있으면 일산도 그냥요 구마다 달라요. 여기가 무슨 구예요? 무슨 구예요 여기가? 동구죠. 동구도 그냥요 동마다 틀려. 이 마두동이죠. 마두동도 번지마다 다르죠. 그럼 시장이 그냥요 세분화돼 있어요. 세분화돼 있고 전체로 가야 돼요. 부분 시장으로 봐야 돼요. 부분 시장으로 봐야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 시장이 세분화돼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볼펜은 움직이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난다. 그러면 국지성이라는 게 나오면 무슨 성을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을 찍으셔야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물건이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비동질합니다. 그럼 비동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거래를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비공개성이죠. 그럼 거래가 그냥입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럼 굉장히 사적인 경향이 크죠, 그죠? 우리가 비동질성이라는 것은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 때문에 그렇다? 개별성. 그러면 물건마다 같다, 다르다. 우리가 비공개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몰일가가 안 되니까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성을 쓰고요.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 그래서 주의하실 게, 자, 표준화가 맞아요, 비표준화성이 맞아요. 공개가 맞아요, 비공개가 맞아요. 조직이 맞아요, 비조직이 맞아요. 근데 주의하실 건 따라서 독점화. 독점화 시킨다는 것은 비가 들어가야 돼요, 비가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자, 아까 거미집이라는 걸 배우셨죠? 거미집은 단기에 공급이 됩니까? 공급이 잘 안 됩니까? 그럼 단기에 가격이 폭등을 하죠. 그럼 우리가 시장 자체가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급 조절의 곤란성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특히 부중성 때문에 안 되면 단기는 공급이 된다, 잘 안 된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단기죠. 옛날에 프린터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프린터 나눠드렸던 건 다 버리시나요? 버리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장기적이 맞다, 단기적이 맞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시장의 이건 특성입니까? 기능입니까? 특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나열된 거 제가 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여드리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65페이지로 가보세요. 165로 가시면은 시장의 특성이에요, 시장의 기능이에요. 자고가 정량을 아시죠? 너 기능 있니?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고가 정량만 아실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무슨 정량? 자고가 정량. 근데 자가 뭐예요? 자고가만 알아요. 그죠? 미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윤희 쪽으로 자원이 배분되죠? 배분되고 또 공간도 배분되더라. 고환 기능이에요? 교환 기능이에요? 교환.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을 또 창조하거나 중개업자가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죠. 그 다음 우리가 시장에 나오면 그냥요, 정보를 제공받아요. 제공받고 양과 질이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농지로 바뀌면 질이 높아지면 거물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프린터 중에서 비공개성은 기능에 들어가요, 특성에 들어가요. 야, 넌 삐지는 기능이 있니? 그러진 않죠. 그럼 독특한 특성이 들어가는 거죠. 자고가 비양하면 이상하잖아. 그지? 이해 갔어요? 그럼 기능하고 특성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교환, 자원 배분이라는 걸 다 말씀드렸죠. 근데 좀 심화학습은 넘겨보시면은 정보 제공도 가격 창조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가격 창조 기능을 안 한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본다면은 요게 가격이고요. 이게 시간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죠. 그럼 만약에 1억으로 딱 되면 되는데 보통 매도자는 처음에 가격을 싸게 불러요, 비싸게 불러요? 1억 2천만 원 달라고 그러고 매수자는 좀 싸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8천만 원을 달라고 하면 이게 안 만나죠. 그럼 중개업자라면 그냥입니까? 꼬셔야 됩니까? 가격 올리라 그래야 돼요? 내리라 그래야 돼요? 얘는 올리라고 해야 되죠. 얘기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셀은 파는 거고 바이어는 사는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더 이상 내지 못한다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고요. 얘는 더 이상 밑으로는 못 받아 라는 하한선에서 요 안에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그냥입니까? 중개업자가 합니까? 중개업자가 하죠. 그러면 그냥이다. 가격도 창조가 된다. 창조가 되죠. 맞아요. 1번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이 그냥이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2번에 파란 색깔 거래 당사자는 상호 가격을 협의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에 가시면은 매도자가 제한하는 무슨 선? 매수자가 제한하는 상한선의 범위에서 상호 협의해서 가격이 형성 창조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파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 기능도 있죠. 그 다음에 입지 주체별로 어때요? 입지 경쟁이 그냥요 치열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란 색깔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에 대한 지대 지분에 따라서 토지용의 유용이 결정이 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다시 갈게요. 특성하고 기능은 같다, 다르다. 자, 그러면 국지성이 나오면 무슨 성을 찍자? 부동성. 개별성 때문에 동질하다, 비동질하다. 표준화, 비표준화. 공개, 비공개. 그럼 거래가 그냥이야 은밀하게 이루어져.
거래가 굉장히 공적이야, 사적이야. 정보 수집과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근데 주의하자. 독조마에는 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 수급 조직이 어렵죠. 어디서 더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그 다음에 자구가 비양하면 안 되죠. 비공개성은 기능이야, 특성이야.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가 무슨 배분, 공간도 배분되고 교환할 수도 있죠. 가격을 창조해서 형성시키기도 하고요. 정보 제공과 양과 질의 조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